저는 55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남자의 뜨거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29살 청년의 거대한 것을 좁은 주방 한가운데서 등 뒤로 느끼며 온몸이 얼어붙었다가 다시 녹아내리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28해 동안 기계처럼 살아온 저에게 그날 오후의 그 충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완전히 무료니까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미정. 안양에서 작은 순대국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부엌으로 가서 육수를 끓이고 순대를 손질하고 김치를 담그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남편 김태수는 침대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그는 3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 게임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맥주 캔을 따서 마시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고, 왜 돈을 더 못 버냐고, 왜 집이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더 화를 냈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에는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그가 제 몸을 만진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7년입니다. 저는 숫자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저를 아는 날을 기억합니다. 그날도 그는 취해 있었고 빨리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언제 끝날까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순대국집은 제 전부였습니다. 27살에 결혼하고 29살에 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도와주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면 함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게가 안정되자 그는 손을 놓았습니다. 더 벌면 되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침 준비, 손님 응대, 설거지, 청소, 재고 관리, 장보기. 손님이 없는 오후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손등은 화상 자국과 칼 자국으로 가득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입술은 항상 마른 채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27살의 그 빨간 입술을 바른 신부는 어디로 갔을까? 저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깔끔하게 빗은 머리, 맑은 눈동자, 수줍은 미소. 그가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봤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광고를 낸 지 2달이 넘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순대국집은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냄새나고 돈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진지한 얼굴로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최동현, 29살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곳에서 일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일하고 싶다고, 복잡한 사정이 있다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동현이는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제가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를 했고, 바닥을 닦았고, 재료를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어떤 할머니 손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참 잘생겼다고, 며느리 복이 많겠다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직원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뿌듯함 같은 것, 아니 그것보다 더 복잡한 감정.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저는 동현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를 쳐다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안쓰러워하는 듯한. 어느 날 제가 무거운 국통을 옮기다가 비틀거리자 그가 달려와서 받쳐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주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동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큰 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55살이고 그는 29이야. 나는 결혼한 여자고 그는 어린 남자애야. 하지만 가슴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동현이를 꿈꿨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는 꿈,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동현이에게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특별히 고기를 더 넣어준 순댓국을 내왔습니다. 그가 힘든 일을 하면 잠깐 쉬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차를 타주었습니다. 동현이는 항상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는 55살 아줌마가 아니라 20살 소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동현이는 주방에서 다음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우리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그날도 제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려고 돌아서다가 동현이와 부딪혔습니다. 그의 몸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그의 아래쪽에서 뭔가 단단하고 큰 것이 제 허리에 눌리는 것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동현이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저도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뜨거운 체온, 그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그것.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박미정.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배 아래쪽이 간지러웠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눈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며칠 후 동현이가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마무리를 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또 술 마시고 소리를 지를 텐데. 저는 가게 한 구석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아직도 계세요? 불이 켜져 있어서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왔어? 그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동현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한 잔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소주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말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 사랑 없는 남편, 혼자 끌고 온 가게, 지친 몸과 마음. 동현이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다 제가 물었습니다. 동현아, 너는 왜 여기서 일해? 젊은 남자가 할 일이 많을 텐데. 동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저는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저는 이상해요. 여자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잘생겼고 착한데. 동현이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래요. 하지만 제 몸은 달라요. 저는 너무 커요. 아래가.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동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20살 때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런데 첫날 밤에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무섭다고, 아프다고. 그 뒤로 저를 피했어요. 두 번째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도요. 저는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누가 제 몸을 보면 놀라고, 싫어하고, 떠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현이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다른 이유였지만 우리는 같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우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현아, 괜찮아. 너는 이상한 게 아니야. 그저 특별할 뿐이야. 동현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장님,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키스였습니다. 입술이 스치는 정도. 하지만 곧 깊어졌습니다. 동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큰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키스했습니다. 술맛, 담배맛, 그리고 그의 맛,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현이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 지금 이상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참을 수 없어. 우리는 가게 안쪽 작은 창고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소파가 있었습니다. 동현이가 저를 눕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 인형을 다루듯이 그는 제 옷을 벗겼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55살의 몸, 처진 가슴, 뱃살, 튼 살. 하지만 동현이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제 몸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제 목을 입맞추고 가슴을 어루만지고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신음했습니다.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쾌락이었습니다. 동현이도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그것을 정말 컸습니다. 제 손으로 감쌀 수 없을 만큼. 저는 놀랐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금했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동현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널 믿어. 동현이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았습니다. 제 안이 가득 찼습니다. 완전히 꽉. 동현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리듬에 맞춰 저는 그의 등을 긁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좋아, 동현아, 좋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침내 절정이 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현이도 신음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떨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동현이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동현이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무 괜찮아. 오랜만에 살아있는 기분이야.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비밀 연인. 낮에는 사장과 직원이었지만 밤에는 여자와 남자였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나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주방에서, 창고에서, 가끔은 가게 테이블 위에서 저는 젊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이 반짝였고 뺨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손님들도 알아차렸습니다. 사장님, 요즘 되게 예뻐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 태수가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저는 놀랐습니다. 가게에서 정리하다가 늦었어. 태수는 비웃었습니다. 정리? 혼자.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응, 혼자. 태수가 일어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나도 다 알아. 네가 요즘 이상하다는 거.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저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뒤졌고 가방을 뒤졌고 심지어 가게까지 몰래 따라왔습니다. 저는 조심했습니다. 동현이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동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몰래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보고 싶어요. 저도요. 언제 만날 수 있어요? 곧. 조금만 참아. 어느 날 태수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가게를 팔자고. 너도 나이 들었고 힘들잖아. 팔고 편하게 살자.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이 가게는 내 전부야. 태수는 화를 냈습니다. 내 전부? 나는 뭐야? 저는 쳐다봤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2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나 지쳤어. 더는 이렇게 못 살아. 그날 밤 태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지는 건가? 하지만 제 생각이 너무 순진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상한 남자들이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 셋.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순대국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음식을 내왔습니다. 그들은 한술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맛없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상한 거 아니야. 냄새가 이상한데.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만든 신선한 거예요. 하지만 남자들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데서 장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보건소에 신고해야겠어. 동현이가 나섰습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한 남자가 동현이를 밀쳤습니다. 너는 뭔데? 여기 주인이야? 동현이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장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와 얘기하시죠. 남자들이 웃었습니다. 주방장, 너 같은 애송이가. 그리고 갑자기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너희 둘 수상한데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50 넘은 아줌마가 젊은 남자 데리고 일한다며. 수상하지.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사장과 직원이에요. 하지만 남자들은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왔을 때 가게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거짓 진술을 늘어놓았습니다. 음식이 상했다고, 주인이 불친절했다고, 심지어 폭력을 당했다고.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양쪽 말을 듣고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나갔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이상하대. 사장이 젊은 남자랑 그런 사이래. 그날 밤 저는 무너졌습니다. 동현이가 저를 위로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저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태수가 시작한 거라는 것을. 다음 날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며 위생 검사를 하겠다고. 저는 떨었지만 당당했습니다. 얼마든지 검사하세요. 저희는 깨끗하게 운영합니다. 검사관이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냉장고, 주방, 화장실, 창고. 1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위생 상태 양호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미정 순대국집, 거기 위생 검사 받았대. 그리고 사장이 젊은 남자랑 수상하대.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단골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동현이는 계속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 그날 저녁 태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비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때? 장사 잘 돼? 저는 그를 노려봤습니다. 네가 그랬구나. 네가 시킨 거지. 태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증거 있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28년을 함께 살았잖아. 태수가 웃었습니다. 함께? 너 혼자 산 거지.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지겨워. 가게 팔고 재산 반씩 나누자. 아니면 네가 바람 피운 거 다 폭로할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 그 젊은 놈이랑 자는 거 다 알아. 증거도 있어. 사진도 찍어뒀어. 이혼 재판 가면 내가 이겨. 위자료도 네가 줘야 돼. 가게도 내 거야.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바로 그때 동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수를 봤습니다. 당신이 김태수 씨죠? 태수가 비웃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동현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최동현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증거? 동현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가게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요. 당신이 보낸 남자들이 온 날도, 그들과 당신이 통화한 내용도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동현이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해라. 위생 문제로 신고하고 바람 피운다고 소문 퍼뜨려. 그럼 가게 못하게 될 거야. 그럼 내가 재산 다 가져가는 거지. 그 여자 25년 동안 번 돈 다 내 거야. 다른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런데 돈은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일 끝나면 500씩 줄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입을 버긋거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동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원본 파일 있고 날짜랑 시간도 다 찍혀 있습니다. 경찰한테 가져가면 당신 사기죄, 무고죄, 영업방해로 처벌받을 겁니다. 태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냥 뭐, 날 파괴하려고 한 거지. 28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혼 서류 보낼 거야. 거기 도장 찍어.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네가 날 해치려고 한 증거가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위자료 청구할 거야. 태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늦었어. 28년 동안 참았어. 이제 끝이야. 태수가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미안함도 그저 시원함만 느껴졌습니다. 동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보여주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승소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상대가 명백하게 잘못했으니까요. 재산도 전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유롭고 싶어요.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그것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재판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태수는 변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판사는 이혼을 인정했고 재산 분할도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했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제 것이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자유였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동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겼어. 우리 이겼어. 동현이도 웃었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야. 그날 밤 우리는 축하했습니다. 소주를 마시고 고기를 구워 먹고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게 이름을 바꿀 거야. 동현이는 놀랐습니다. 왜요? 미정 순대국이 좋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우리 둘이니까. 새로운 이름이 필요해. 일주일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미정과 동현의 순대국. 손님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 둘이 진짜 그런 사이래. 55살이랑 29이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동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장사는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소문이 퍼졌지만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으니까요. 단골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새 손님들도 왔습니다. 궁금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번 먹어보고는 계속 왔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둘이 진짜 사귀는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연인이에요. 할아버지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저는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동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함께 가게에 가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집에 가서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밤에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동현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히려 행복해.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바닷가에 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빨갛고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이가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도 사장님이라고 불러? 동현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미정이라고 불러. 동현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미정 씨.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응, 그렇게 불러줘.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어요. 제 몸도, 제 마음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야.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동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서로를 느끼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동현이가 물었습니다. 미정 씨, 저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거야. 동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함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겨울이 왔습니다. 가게는 따뜻했습니다. 뜨거운 순대국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저와 동현이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여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남편이랑 행복하지 않아요. 30년을 참았어요. 그런데 언니를 보니까 용기가 나요.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여자는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지금 그분께 힘을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누군가에게서 힘을 받았으니까. 너한테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저와 동현이는 가게 문을 닫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얗고 분홍색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내년에도 함께 벚꽃 보러 올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함께 보자.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6살의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있었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사랑받는 여자, 행복한 여자.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동현이가 뒤에서 안았습니다. 뭘 봐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봐. 새로운 나를. 동현이는 제 뺨에 입 맞췄습니다. 미정 씨는 항상 아름다워요. 저는 돌아서서 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날 살려줘서. 동현이도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번창했습니다. 미정과 동현의 순댓국은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따뜻한 분위기로도 손님들은 우리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저희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단골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보기 좋아요. 둘이 정말 잘 어울려요.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나이 차이도 많고, 하지만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사장님이랑 동현 씨는 서로를 정말 아끼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함께하는 아침, 함께 만드는 음식, 함께 웃는 저녁,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는 55살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55이면 늦었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용기만 있다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면. 동현이도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조용하고 움츠러든 청년이었습니다. 자신의 몸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합니다.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평생 고마워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건 내가 더 많아. 네가 날 구해줬어. 동현이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자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57이 되었고 동현이는 31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편견, 오해,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속삭이며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게. 순대국집 주방에서 국을 끓이며 동현이와 농담을 하며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제 삶입니다. 55세 시작된 새로운 인생.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더 일찍 용기를 냈을 것입니다. 28년을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55이 제 때였습니다. 그때야 제가 준비되었으니까요. 진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동현이는 여전히 저를 여자로 대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쁘다고 말합니다. 요리할 때 뒤에서 안아줍니다. 잠들기 전에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저도 동현이를 남자로 대합니다. 그의 힘을 믿어줍니다. 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는 평등한 파트너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고. 동현이가 더 젊은 여자를 만나면 어쩔 거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입니다. 현재를 살라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고.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동현이가 문을 잠급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특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함이니까요. 동현이가 다가와서 허리를 감쌉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미정 씨. 저는 그의 손에 제 손을 얹습니다. 너도 수고했어.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조용한 가게 안에서 서로를 느끼며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55살 박미정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딱 맞는 때였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랑을 찾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쳐있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갇혀있다고 느낀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의지입니다. 저는 55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20살에도, 30살에도, 40살에도, 60살에도. 때는 지금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동현이가 불을 끕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가게를 나섭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멉니다. 하지만 저는 따뜻합니다. 동현이가 옆에 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말없이 걷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가끔 동현이가 제 손을 쓰다듬습니다. 저도 그의 손을 꽉 씁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면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함께 꾸민 집입니다. 동현이의 책들과 제 화분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우리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바다에서 찍은 사진, 벚꽃 아래서 찍은 사진, 모두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동현이가 부엌으로 갑니다. 차를 끓이겠다고. 저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봅니다. 넓은 어깨, 다정한 손길, 집중하는 얼굴. 이 모든 게 제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서로의 것입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야기합니다. 재미있었던 손님, 새로 시도한 요리, 내일 계획, 평범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누군가와 하루를 나눈다는 것,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웃는다는 것. 28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침실로 갑니다. 동현이가 제 손을 이끕니다. 침대에 누우면 그가 저를 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저는 그의 품에 안깁니다. 완벽하게 맞는 퍼즐처럼. 그가 속삭입니다. 미정 씨, 사랑해요. 저는 대답합니다. 나도 사랑해. 그는 제 이마에 입 맞춥니다. 뺨에, 코에, 입술에.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의 손길을 느낍니다. 여전히 설렙니다. 매번 처음처럼 우리는 사랑을 나눕니다. 천천히 깊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로의 몸을 탐험합니다. 57살의 제 몸도 31의 그의 몸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사랑할 때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그저 남자와 여자, 서로를 원하는 두 사람일 뿐입니다. 절정이 옵니다. 함께 우리는 떨며 서로를 꽉 안습니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빠른 심장 박동,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동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 규칙적으로.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평화롭게, 안전하게. 다음 날 아침, 저는 동현이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와 부엌으로 갑니다. 커피를 끓이고 계란을 부치고 토스트를 굽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입니다. 동현이가 일어나 뒤에서 앉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웃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소소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은 무슨 메뉴를 준비할지, 누구를 만날지, 저녁에는 뭘 할지, 가게로 갈 준비를 합니다. 동현이가 제 재킷을 들어줍니다. 저는 그의 넥타이를 매줍니다. 아니, 그는 넥타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셔츠 깃을 정리해줍니다. 작은 스킨십입니다. 하지만 이런 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 매일의 배려와 관심. 가게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육수, 순대, 김치, 제 인생의 냄새입니다.
동현이가 앞치마를 두릅니다. 저도 앞치마를 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단골들이 인사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동현이도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받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가게를 채웁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가게가 붐빕니다. 저와 동현이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틈틈이 눈이 마주칩니다. 그럴 때마다 미소 짓습니다. 작은 격려, 작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느 날 젊은 커플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댓국을 주문하고 서로에게 먹여주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보일까? 나이는 다르지만 사랑은 같을까? 동현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저 커플 보세요. 우리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 동현이도 웃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훨씬 나아요. 오후가 되어 손님이 줄어들면 우리는 잠시 쉽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어떤 날은 힘듭니다. 무례한 손님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동현이가 있습니다. 제 손을 잡고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저도 그에게 힘이 되어줍니다.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입니다. 저녁이 되면 가게를 정리합니다. 함께 설거지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가끔 장난도 칩니다. 물을 튀기거나 깜짝 놀라게 하거나 그럴 때마다 웃음이 터집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가게를 쉬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휴일이었습니다. 동현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산에 가자. 맑은 공기 마시고 싶어. 우리는 등산을 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땀을 흘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상쾌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세상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넓고 아름다웠습니다. 동현이가 말했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정말 멋있어. 우리는 바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직접 싼 김밥과 과일, 단순했지만 맛있었습니다. 함께 먹으니까요. 동현이가 제 입에 딸기를 넣어줍니다. 저도 그의 입에 김밥을 넣어줍니다. 서로를 돌보는 작은 행동들. 산에서 내려와 온천에 갔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피로가 풀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복잡하지 않은 거구나.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동현이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음치였지만 귀여웠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노래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동현이가 물었습니다. 미정 씨, 행복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청 행복해. 너는? 동현이도 웃었습니다. 저도 엄청 행복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놀라움을 줍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동현이의 새로운 모습, 제 새로운 감정, 우리 관계의 새로운 차원. 어느 날 동현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동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세상에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제 아내라고. 저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 텐데. 동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미정 씨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지 결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동현이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렇다면 왜 안 될까요? 저는 동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 결혼하자. 동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이야. 나도 네 아내가 되고 싶어.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꿈만 같았습니다. 57의 저와 31의 동현이. 하지만 이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진짜이고 아름답고 용감합니다. 결혼 준비는 간단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단골 손님들만 초대했습니다.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 소박한 파티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했습니다. 동현이는 양복을 입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약을 했습니다. 동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아니 미정. 당신을 만나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해졌어요.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 저도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약속해요.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현아, 너는 내 기적이야. 55에 포기했던 내 인생에 너는 비처럼 들어왔어. 너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나도 약속할게. 평생 널 사랑할게. 지지해줄게. 함께 늙어갈게.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 파티는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우리한테도 희망을 줬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푸른 물, 하얀 모래, 따뜻한 햇살. 동현이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호텔방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로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식적인 가족이라는 사실이. 우리는 밤새 서로를 안았습니다. 말하고 웃고 사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해돋이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함께 있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무얼 하든 어디를 가든 동현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안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가 그리웠습니다. 저희의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신혼이라며 놀려줬습니다. 저희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생활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함께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가족이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58이 되었고 동현이는 33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번창했습니다. 저희의 사랑도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툴 때도 있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했습니다. 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조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58살의 얼굴,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더 희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하게 늙는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동현이도 변했습니다.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가게의 공동 주인으로서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손님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동현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꿈을 꿨습니다. 언젠가 지점을 내는 것, 요리책을 쓰는 것,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가게 구석에 앉아 이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동현이는 주방에서 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처가 있어도 실패를 경험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55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 진짜 사랑의 시작.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용기만 있다면. 동현이가 부릅니다. 미정아, 차 마실래요? 저는 대답합니다. 응, 지금 갈게. 저는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제 이야기를, 미정과 동현의 이야기를.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행복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과거와 상관없이,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사랑을, 새로운 당신을. 저는 일어섭니다. 동현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는 웃으며 차를 건넵니다. 저는 받아 마십니다. 따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우리의 사랑처럼.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박미정, 55에 다시 태어난 여자. 최동현, 30에 처음 사랑받은 남자.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용기 내세요. 사랑하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용기를 내요. 감사합니다.